자, 10월 달에 경복궁 가는 학생들 질문 받아봅시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둘 중에 하나를 만약에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경복궁이 나와요? 센트럴파크가 나와요? 그게 나아요? 차라리 가까워서 그게 나아요? 경복궁은 생각만 해도 구려요? 궁전 같은 거나 이런 거라서요? 학교에서 혹시 스쿨버스 대절이 되면 파주도 괜찮은데 저희 학교 돈이 없어서 못해줄 것 같아요. 애들 의견도 안 들어줘. 돈도 없어. 그지소국이야? 그지소굴? 왕초 마음이야? 급식은 잘 나옵니까? 그것도 돈이 없어서? 오늘은 맛있었어요. 오늘 뭐 나왔는데요? 그 닭다리살 뭐랑 그리고 국이 뭐가 나왔어요? 된장찌개. 된장찌개야. 뭐 두부도 들어있고 호박도 들어있고. 없어요? 이서 된장찌개인데 된장만 있어요? 이런 된장이에요? 안 됐다. 이러니까 애들이 나날이 삐쩍 꼬라가지. 준회가 그래도 얼굴에 살집이 있던 애예요. 통통했던 애란 말이에요. 진짜라니까. 얼굴에 살집이 조금 있었던 애예요. 지금 딱 봐보세요. 얼굴 살집도 없고 공부한다고 눈빛은 사나워졌고 머리는 짧고 저기 문신만 있으면 조폭이지. 하긴 우리 준혜가 조폭한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삥도 안 뜯기겠다. 얼굴 보고 좀 무섭다고 생각하는데 입 열면은 좀 깨긴 할 거야. 야, 돈 나오면 티번에 한 대다. 10원에 한 대다라는 말이 우리 때는 공포의 대명사였어요. 100원이면 몇 달한 얘기예요. 실제로 그렇게 때리지도 않으면서 그딴 소리 하고 있어. 그리고 잘 생각해보면 10원에 10대다라고 말하는 시간만 해도 벌써 2초 걸리잖아요. 그쵸? 10원에 10대다 할 적에 빨리 눈가루 갖다 이렇게 폭 찌르는 되는데 근데 문제는 그 협박을 하는 사람이 한 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뽁뽁뽁 그런 걱정도 해요. 실제로 이렇게 해볼까 하다가 상대방이 이렇게 막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도 돼요. 안 되죠? 참 사람의 신체가 신기한 것 같아요. 봐봐요. 손톱이 길면 되겠네, 이렇게. 질문 받읍시다. 예, 뭐 재밌는 얘기를 기대하나 본데 동영상 찍고 있어가지고 재밌는 얘기는 아니지만요. 오전에 애들이 그 재종반 애들이 하도 무서운 얘기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선생님 재밌는 얘기에 무서운 얘기 해줘서 예, 그 얘기를 하고야 말았어요. 그 탁스 귀신 얘기를 니네들 생각이 나더라. 쟤네들 그런 반응이었는데 근데 그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되게 무서운 건데 선생님이 연출을 웃기게 해서 그렇죠. 솔직히 그런 귀신이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상상을 해보세요. 탁스 귀신이 뭐가 없는 거예요? 다리가 없는 거예요. 자 준혜같이 생긴 현민이 같은 생긴 귀신이 있어요. 다리가 없어요. 그럼 귀신이 와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질문 하나 받읍시다. 자, 질문 받읍시다. 아까 몇 번? 353번이랑 1155번. 하나씩 하세요. 353번 할게요. 353번은 중요해요. 네, 353번은 중요합니다. 자, 어떤 포인트가 중요한지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시험에 납니다. 필수 유형들이 없었다고 해서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P는 4742. 자, 이 문제는 문제 자체가 흥을 좀 돋궈주는 것 같아요. 둘 다 사이범위면 그래도 조금 낫거든요. 그러니까 사이범위 바깥범위가 이 문제의 포인트는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이거는 바깥범위가 나오는데 K가 자연수라 그랬죠?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죠? 두 번째식 x-2, x-k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거 조금 그러네요. 그러면 K하고 2하고의 바깥범위지
그럼 K하고 E하고 누가 큰지 알아볼래요? 모르죠? 그래서 그럴 때는요, 오히려 너무 머리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둘 중에 하나니까 하나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이고, 이거 아닌데? E하고 K의 범위면은 X가 2 이하, X가 K 이상 이렇게 하죠. 아시겠어요?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이게 포인트예요. 그냥 단순히 어떤 실수 X에 대하여가 아니라 어떤 실수 X 플러스 부등식이에요. 그게 이 문제의 유형의 이름이에요. 어떤 실수 X 플러스 부등식. 그 두 가지 이론의 결합이에요. 부등식이니까 수직선 그려야 되는 문제잖아요. 근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포함관계다 뭐다 이런 게 아니라 이 문제는 어떤 실수 X예요. 그러면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그나마 문제가 쉽게 나온 거예요. 이게 뒷부분이 쉬워서 그래.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P이고 Q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이 문장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P이고 Q이다. 말이 조금 근데 어떤 실수 X가 있든 모든 X가 됐든 X가 있어야 PQ를 생각을 할 거 아닌가? 근데 P도 그렇고 Q도 그렇고 X로 이루어진 애들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쓰이는 어떤 실수 X가 있나 보지. 근데 그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P 그리고 Q가 성립이 됩니다 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그렇게 써야지 문장이 완벽한 건데 여기서는 그냥 뭐 바보가냥 이렇게 해놨네요. 그럼 뭐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교집합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교집합만 존재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죠?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4하고 7 사이는 이렇게 하고 고정이 되고 이거라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 일단은 여기에 2가 찍히면서 이렇게 날아가는 거죠. 여기 이제 부등식 두 개를 그려야 되는데 왼쪽 날개 하나는 P하고는 상관이 없게 끝나버린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마지막 하나 요거 얘가 말 그대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여기 겹치는 게 나오겠죠. 일로 훌딱 넘어가지만 하면 되지. 이렇게만 나오면 되겠죠. 이렇게만 나오면 되겠죠. 이렇게. 아 그리고 요 안에서 당연한 얘기지만 K는 이보다 어떻다는 전제가 깔린 거죠. 여기는 이보다 크다는 전제가 깔린 겁니다. 맞죠? 그러면 이것도 되고 이렇게도 되고 심지어는 이것도 되죠. 그러니까 누구보다 작기만 하면 됩니까? 이걸 너희들이 판단해야 돼. 7보다 작기만 하면 돼요. 4, 7 사이면 적당히 겹치는 거고 4보다도 작아버리면 포함관계가 성립하는 거고 포함관계라고 해가지고 뭐 100원 하나 더 주는 거 아니에요. 겹치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7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거죠. 7보다. 그러니까 7보다 그렇지. 7보다는 작은 건데 여기도 등호가 있으니까 같거나 작은 것도 괜찮겠죠. 그럼 요거까지 결합을 해가지고 이 경우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K가 2보다 클 때는 누구보다 이하는 돼야 된다? 7 이하는 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맞습니까? 또는 이렇게가 되겠죠. 또는이라는 거는 이것도 생각해주고 이것도 생각해주고 되는 건 다 모아주세요 이거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K의 개수가 있으면 여기를 만족하는 K의 개수도 있겠죠. 그쵸? 그것도 해가지고 전부 몇 개인지 좀 따져주세요 이런 얘기죠. 그럼 두 번째 케이스는 누구로 잡고 들어가겠어요? E와 K의 위치가 바뀐 경우로 들어가겠죠. 그건 해보세요. 아시겠습니까? 교집합만
생기면 된다는 거예요. 서로서만 아니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이라는 말이 나오는 게 선생님이 예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뭐든보다 어떤이 더 어렵다고요. 그래서 어떤이 나오면 웬만하면 낫을 때리고 들어가는 게 좋다 그랬죠. 근데 이게 대우명제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애매한 거예요. 그래도 어거지를 때려가지고 낫을 때리고 들어간다면은요, 이거 전체에 대한 부정, 즉 여집합을 구하는 게 돼버려요. 어우, 벌써 감당 안 되죠. 복잡해지죠, 그쵸? 그러니까 M은 그대로 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면요, 그나마 쉽게 나온 거예요. 왜 그럴까요? P 그리고 Q라는 게 그래도 그나마 단순하잖아요. 그 부분을 좀 더 복잡하게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집합은 얼마든지 복잡하게 표현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해석은 서로 소가 안 되도록 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요. 해석의 결과상. 이해되시겠습니까? 여기까지만 한번 설명을 해보죠. 또 몇 번이라고 그랬죠? 355번. 355번 할게요. 에이, 355번은 저번에 해줬는데 내가 이거 해줬잖아요. 해준 거는 기억이 나요? 정말 비슷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다 그것까지 얘기했었는데 뭐야, 다 기억이 나요? 안 나요? 선생님이 이런 얘기 했잖아요. SA는 이런 문제보다는 이게 표준이야. 그래서 따로 적어가지고 톡방에도 판서한 거 올렸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위로 골록인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쪽에 합이 A, 그러면 이쪽에 합은 그때 이제부터 10까지 했으니까 뭐 55-A 해가지고 뭐 축이 27.5 근데 합이 27점은 안 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때 설정은 뭐였어요? 그때 설정은 물론 문제에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주지는 않지만 문제 설정이 이거였어요. 그때는요. A 합집합 B가 전체 집합이 되고 A 교집합 B는 서로소가 되고 이런 설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쪽의 합은 A, 이쪽의 합은 뭐 그때 당시에 55-A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문제와 이 문제의 차이는 뭐냐? 교집합이 공집합이냐 공집합이 아니냐예요. A 합집합 B라는 것이 U가 된다는 얘기는 합집합의 여집합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개 합쳐보면 전체가 다 나온다는 거니까. 그러면 사실은 이게 더 자연스러운 그림이라고 봐야 되는 거야. 이게. 그죠? 아니면 이렇게 그리시는 사람은 이렇게 하셔도 돼요. 여기 A 그리고 여기 B 있고 여기는 없어. 이렇게 이게 편한 사람은 이걸로 하셔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번에 선생님이 필기를 해준 거 그게 더 표준형이거든요. 문제가 겹치는 게 아예 없을 때죠. 그래서 이거는 이쪽의 합은 이쪽의 합, 이쪽의 합은 이쪽의 합 이렇게 갔는데 이 문제는 똑같이 최대값을 묻고 있어요. 이게 진짜 똑같은 거란 말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채연이가 쪽팔림을 감수하고 질문을 하는 거는 좀 안타깝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충분히 좀 생각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생각을 해볼게요. 2, 3을 여기다 이미 썼죠. 그죠? 그럼 나머지 숫자를 이쪽과 이쪽에 배치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쪽 숫자와 이쪽 숫자의 합은 거기 1부터 10, 야 이거까지 똑같네. 1부터 10까지 합하면 55인데 이미 5, 2, 3을 활용해서 썼으니까 합이 얼마가 된다? 이거는 50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쪽의 합을 알파다라고 얘기하면 이쪽의 합은 50-알파가 되잖아요. 안 어려워요. 똑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합이 SA잖아요. 알파 플러스 5겠죠.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이쪽의 합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53-알파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은 똑같이 하면 되잖아요. 몰라요. 그 문제 이걸 봤을 때 그거랑 비슷한데 하고 그 문제를 복습을 하고 이걸 한 건지 아니면 그것도 잘 모르겠고 숙제를 빨리 해야 되니까 이거부터 한 건지 모르겠는데 정상적으로 한다면 그거 하고 왔었어야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진짜는 이렇게 안 나요, 여러분들. 어떻게 나는데요, 선생님? 진짜는 어떻게 나느냐? 지금은 교집합의 원소가 그냥 뭐라고 줬어요? 2, 3이라고 줬죠? 진짜 문제는요, 이렇게 줘요. 그리고 딴 거는 다 똑같이 줘요. 그럼 이 경우에도 원소 2개인데 2, 3이 아니라 원소가 2개라는 것만 주죠, 그죠? 그럼 우리 학생들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 2, 3을 주고 이거의 합을 해서 SA 곱하기 SB가 최대가 될 때 2, 3 넣을 때하고 9하고 10 넣을 때하고 누가 더 클지? 당연히 9하고 10이겠죠. 그죠? 9하고 10이 일단 합이 크잖아요.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거 양쪽에 2번 더 들어가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요. 여기 9, 10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들으시겠습니까? 무슨 얘기지? 진짜는 이렇게 나와요. 그거나 이거나 뭔 차이가 있어요, 솔직히. 조금만 생각하면. 그래서 SA를 갖다가 통째로 잡는다기보다 이 문제는 이 알파는 말 그대로 빨강색 부분에서 교집합을 제외한 나머지 값의 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합이 50이 되는 것도 알겠죠? 2, 3 빠졌으니까. 그러면 SA를 알파라고 하면 큰일 나겠죠? SA는 알파 플러스 5. SB도 54 마이너스 알파. 그러면 그거 전체를 뭐라고 넣어야 돼요? F 알파. 아니면 이차 함수처럼 가고 싶으면 알파보다는 차라리 뭐가 낫다? X. 그럼 축의 방정식 나오겠죠? 근데 그 축의 방정식 값이 정수일 리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죠? 그러면 그 축의 방정식에 가장 가까운 정수가 가장 높겠죠. 그때는 어땠죠? 그때는 축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게 정확하게 0.5였잖아요. 0.5였기 때문에 이쪽 정수하고 이쪽 정수가 이게 간격이 같았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도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쪽을 채택을 알파로 해주나 이쪽을 알파로 채택해나 똑같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이번에는 53 이런 게 나온 거 봤을 때 조금 심상치 않기는 할 것 같은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문제 좀 한번 볼까요? 지금 합집합 1부터 10, 교집합 원소 2부터 10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풀어도 이거는 알아야 돼요. SA 플러스 SB는 55 플러스 5겠죠? 설명 이해돼야 안 돼요? 2, 3이라는 거를 집합 A에서 한번 카운트 해주고 집합 B에서 한번 더 카운트를 해줘야 되잖아. 1부터 10까지의 합이면 얼마예요, 우리 학생들? 55잖아요. 그러면은 이 5의 합인 5를 한 번만 더 더해주면 되죠. SA 플러스 SB는 얼마예요? 그러면 60이죠? 55 플러스 5가 되는 거니까. 이해돼요? 근데 문제에서 뭐 묻고 있어요? SA 곱하기 SB 묻고 있죠? 뭘로 풀어버리면 돼요? 산술기하로 푸시면 더 빠릅니다. 다시 한번요. SA 플러스 SB가 55 플러스 얼마라 그래야 돼요? 55 플러스 5예요? 55 플러스 5 플러스 5예요? 5 한 번만 더 해야 돼요. 그죠? 그럼 우리는 뭐를 얻게 된다? SA와 SB의 합을 얻은 상태에서 뭘 구하라는 얘기가 돼요? SA 곱하기 SB를 최대를 구해라 이런 문제가 되죠? 그럼 여기쯤에서 이런 궁금한 점이들 그렇게 구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보다 좀 디테일이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쵸? 하지만 산술기하 평균의 부등식은 절대 부등식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라지 A와 라지 B가 0보다 크기만 하면 무조건 쓸 수 있는 무적의 공식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의해서 나오는 최소값이 예를 들어가지고 얼마다 라고 답이 나오면 말 그대로 곱의 최대, 최소는 그거지 그거보다 더 큰 최대면 그게 최대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최소값이 산술기하 평균을 때려가지고 2가 나왔어요. 근데 다른 2차 함수의 이론으로 어쩌고저쩌고 찌그려서 풀었더니 알파 플러스 베타의 최소값이 4가 나왔어요. 그럼
어느 게 맞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맞는 얘기고 이것도 맞는 얘기죠. 근데 이 짝 이론으로는 더 낮은 게 2가 나왔고 저쪽 학술팀의 연구에 의하면 더 작은 게 4가 남았어. 근데 둘 다 이론 검증을 했는데 둘 다 이론적 하자가 없어요. 그럼 둘 다 맞는 얘기란 얘기죠. 둘 다 맞는 얘기인데 진짜 최소값은 그럼 말 그대로 작은 게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럼 2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최소값 따져봐야 되잖아요.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요. 아마 똑같이 나올 거예요. 자, 어찌됐든 간에 저찌됐든 간에 뭐 그렇습니다. 그럼 선생님 저번에 설명해 주신 것도 산술기하 평균으로 그것도 산술기하 평균으로 풀 수 있습니다. 그때도 SA 곱하기 SB의 최대값이라고 그랬잖아요. 맞죠? 그럼 그 문제도 빨랑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그때는 55 플러스 5가 합이 아니라 55였죠. 그쵸? 몰라, 알아서 해보세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또 질문 있습니까? 근데요, 웬만하면 산술기하로 하지 마시고요. 이제 시험에 나올 때는 둘 다 기억이 나면 산술기하로 하시고요. 웬만하면 아니면 이걸로 하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나중에 그 기하나 미적분을 선택하는 학생 중에서 보면 집합은 아니지만 또 요거랑 조금 유사한 게 나와요. 그러니까 산술기하 평균을 쓰는 거는 좋은데 산술기하 평균은 조건이 딱 거기 맞아야 돼요. 딱 절대 부등식의 조건에 딱 부합을 해야 돼요. 근데 조건이 아까 봐봐요. 코시 슈바르츠 개수만 살짝 틀려져도 산술기하를 못 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말 그대로 알파로 보니까 나머지 거는 뭐 55 마이너스 알파라는 거니까 이게 폭이 더 넓습니다. 자, 또 질문. 저번에 풀었던 거 해보세요. 저 27쪽에 159. 자, 27쪽으로 가십니다. 몇 번이요? 59번이요. 159번이요? 159번에서는 뭐가 질문인가요?